그 전주에서 서울에 이제 올라올 일이 있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 또 임상을 하면서 좀 도움이 되고 치료에 그 효과가 있었던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주십사 해서 제가 왔습니다. 예, 이 보면 이제 뇌파 진단을 하고 치료한 임상 사례인데,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은 저는 이제 한의원을 경영하니까 이 단순히 브레인 온 하나만 가지고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환자가 굉장히 특이한 환자인데 64세 남자인데 2년 6개월 동안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어가지고 양약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양방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 성격이 그냥 우리 말로는 꼬냥꼬냥한 그런 성격이에요. 뭐 하나하나를 쉽게 안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말 대화 자체가 이제 의사도 이제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치료 못 하겠다, 다른 데 가라.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의사는 약을 다르게 쓸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니까 이제 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 전에 저한테 뭐 무릎이나 이런 치료를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이제 브레인 온이라든지 이제 뇌파 진단기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이분을 치료할 수 있는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브레인 온 진단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이제 처음에는 날마다 오는데 지금 한 달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3번, 이틀에 1번 꼴로 이렇게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5월 8일 날이 처음에 왔는데 보면은 이 델타파가 뭐 눈을 떴을 때나 감았을 때나 항상 이 개안인 상태, 처음 개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폐안이었는데도 델타파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불안 심리가 많다고 봐야죠. 이 뇌파라상으로. 그러니까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눈을 감으면은 이제 그 기초 율동 지수 반응이 딱 나와가지고 델타파가 숨어버리는데, 이분은 이제 뭐 눈을 감으나 뜨나 이렇게 또 같았어요. 그래서 또 한번 이렇게 5월 8일 날 또 다시 이제 눈을 떴을 때 보면은 이 원시 뇌파를 보면은 뭐 이 파장이 굉장히 크면서 이제 안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몰라도 이거는 요 상황을 보면은 이제 본인도 인정을 하고 저도 이제 이분은 굉장히 불안 장애가 심하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려 드린 상태예요. 근데 치료 10일 후에 원시 뇌파를 보면은 그 크게 이제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자파가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요 이제 이 지금 뇌파 찍은 거를 그래프를 화살표로 돌리면은 여기에 알파파가 상당히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이 델타파가 나오긴 하는데 알파파가, 그래서 이 시점에 그 보면은 알파파가 델타파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그 폐안 시의 이상적인 반응인데, 그래도 이제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고는 있죠, 이제 델타파가. 근데 이분이 특징이 또 안구 건조증이 있어요. 안구 건조증.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가 10일 치료했는데 이렇게 원시 뇌파가 안정을, 자파가 없어지면서 이제 안구 건조도 좋아지면서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이제 만족을 하죠, 이제 치료에 대해서. 이제 개안 시에도 보면은 이제 상당히 자파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이제 저번 주 6월 8일 날 토요일 그때 찍은 건데, 여기 보면 6월 8일 날 11시 이렇게 뜨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그 폐안 시에 눈을 감고 있을 때 그 이분이 처음에 눈을 감았을 때도 막 파형이 크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지금 기초 율동의 반응이 델타파가 싹 없어진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이제 알파파가 델타파보다 조금 많이 나온 상태로 델타파가 많이 알파파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분이 불안한 그런 눈동자 반응이나 델타파가 상당히 없어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개안 시에도 보면은 한 번씩 그냥 눈동자 움직임이 깜빡 이렇게 있지,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 머리라든지 이 컨디션이 어쩌냐, 그러니까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이런 것이 많이 호전이 되고 수면도 양호하다고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년 6개월 고생했는데 한 달 치료하고 이 정도면은 효과가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치료는 이제 제가 이제 한의사기 때문에 뭐 하나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침 치료, 산삼 약침, 이 이제 그 머리도 맑아지면서 안구 건조도 좋아지거든요. 눈 주변에다 놓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발효한약, 마늘 발효액 이렇게 이제 같이 했는데, 제가 30년 이상 진료를 했는데 이분이 침을 딱 이렇게 놓아 놓으면은 그걸 보고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내 30년 의사 생활하면서 자기 침 맞은 것을 사진 찍는 사람 당신 처음이요, 내가. 그래서 그 정도로 모든 것을 쉽게 안 넘어가고 그냥 따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혈압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발효 마늘 먹으면서 혈압도 좋아지고, 그런데 이제 뇌파 진단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니까 이분이 따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날카롭게 돼 있고 막 이 불신하고 막 뭐든지 하나 하자면 이거 왜 해야 되냐고 그러고 이랬던 분인데, 지금은 공손하게, 그 전에부터 아는 분인데도, 부인도 이제 아는 분인데도 저한테 이제 치료를 받아서 아는 분인데도 지금은 공손하게 제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뇌파 진단기가 없으면은 브레인 온 하라고 해놓고 좋아졌죠, 자기도 좀 좋아졌죠, 이거 갖고는 현대인들이 안 먹혀 들어가요. 뇌파를 보여주니까 뭐 3D 화면으로 아주 잘 돼 있으니까 본인 자기가 봐도,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변화가 있어도 그 이 원시 뇌파가 이렇게 지금 돼 있어도 좀 줄어들었지 않은 해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마음에서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렇게 개안시에 이렇게 난리가 난 뇌파인데 이렇게 이제 안정이 돼 있으니까 자기가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수면도 좋고 두통도 많이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60세 정도 여자분인데, 여러 부위가 이제 저리면서 꼭 이제 막 풍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감이 있는데, 제가 뇌파를 하기 전에는 이분이 이제 온갖 양방 치료를 다 하고 그랬던 분인데 크게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산삼 약침을, 뇌파를 하기 전에도 산삼 약침을 좀 맞고는 거의 뭐 저린 감이 없어지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저리고, 이제 그런데 성격 자체가 좀 히스테릭한 그런 성격인데, 이제 뇌파 진단기가 있을 때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뇌 전압이 좀 상당히 낮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폐안시인데 4월 23일 날 지금 폐안이었는데, 보면은 좀 뇌 전압이 낮은 그런 건데, 지금 헤르츠가 안 보이는데 또 개안시에도 나오는 파 정도가 이제 이런 정도인데, 지금 이제 그 뇌파 브레인 치료하고 단 7일 치료하고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본인이 느낀 상태에서 산삼 약침, 발효 마늘 침 치료하고 한약은 이 뒤에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알파파가 상당히 증가돼 있죠. 그래서 이 뇌파도 안정적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분은 산삼 약침만 맞으면 저리는 것이 잘 통한다고 이제 고소했던 분인데, 제가 이제 뇌파 치료기로 치료에 대한 이제 그 결과를 눈에 보여주니까 또 본인도 좋아진 것을 느끼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한시에 나오는 반응도 뭐 그 전에하고 비슷한데 우선 기초 율동시에 나타나는 알파파가 반응이 좋았다는 그런 이제 케이스고 저런 경우도 이제 그 참 그 어찌 보면 난치 상황이에요. 뭐 양방 치료를 많이 하고 거기서는 뭐 신경 안정제를 쓰니까 사람은 더 다운되고 이랬는데 물론 효과는 산삼약침으로 효과를 받지만은 이 사람을 더 마음의 안정감을 주게 하는 거는 뇌파 진단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되고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이분은 이제 저번에 제가 전주에서 처음에 발표했던 그분인데 저번 금요일인가 와가지고 다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처음 온 날이 1월 26일인데 치매라고 진단을 받고 58세인데 말이 전혀 없어요. 웃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전주에서 그때 발표했을 때는 폐한 상태에서 그때는 이제 지금 1월 26일 날 폐암 상태에서는 좌우가 틀리죠. 좌하고 우하고 상당히 이제 균형이 안 맞아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뇌 전압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포착이 돼서 그래서 대개 이런 분들이 기운이 없고 맥이 없고 뇌 전압이 낮은 분들이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치매 폐암 1월 26일 날 폐암시에도 나오는 반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좌우가 뚜렷하게 반응이 틀리고 계한시에는 이런 정도 조금 이제 그 좌파가 나오는 그런 상태지 이 전압은 이 뇌파가 보면 전부 다 깔아져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나왔고요. 2달 치료했는데 이분은 브레인온을 구매를 했어요. 왜 했는가 하면은 처음에 30분 하고 전압이 낮았던 반응이 좀 높게 나오니까 이제 제가 그랬죠. 처음부터 이제 선뜻 살라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명상도 하고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기계도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냈는데 광주에서 살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 지나서 구매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이분은 이제 집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2달 만에 왔는데 상당히 웃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헤르츠를 체크해 보니까 7에서 8 정도 1헤르츠 정도 증가가 돼서 보호자한테 그랬어요. 1헤르츠 차이는 엄청난 거다. 그래서 지금 반응이 좋다 이렇게 이제 하고 만족을 하고 가는데 이제 2달 지났을 때 보면은 알파파가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전압도 그렇고 원시 뇌파도 파장이 그려지고 있고 근데 이제 5개월 후에 6월 13일 날 내원을 했는데 좀 이제 불안 장애는 아직은 있죠. 그런데 이제는 뭐 내가 요가를 갑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가 많이 될 정도로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웃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그 각 파들의 특징보다는 우선은 내 전압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활발해진 것을 느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전에는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서 누워서 잠만 잤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누워서 잘라고는 한대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모시고 나가서 막 운동을 시키고 따라서 하고 이제 브레인온을 계속 들은 지가 지금 이제 1월 26일부터 한 그러니까 2월 한 10일경이나 샀다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브레인온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66세인데 이 사람은 화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그 와봤자 상담만 하고 약도 잘 안 먹으려 그러고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냥 가. 근데 뇌파 진단기가 있고 브레인온이 있으니까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분은 이제 어머니가 치매해가지고 그 치매 환자를 이제 돌보는 것이 웬만한 그 인내심이 없이는 자꾸 어머니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증세가 침을 먹고 누워있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막 이 화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싹 없어졌어요. 그 증세가. 그래서 이분도 브레인온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있고 그랬는데 처음 뇌파만 우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불안 장애가 좀 심한 그런 걸로 그 당시에 3월 11일 날 진단을 했으니까 벌써 이제 몇 개월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제 나왔는데 하여튼 뭐 기초 율동에서 알파파가 증가되고 델타파가 적고 그러진 않고 이 기초 율동 범위에서는 이런 반응이었는데 그 이제 요 지금 기초 율동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데 알파파가 많지가 않고 델타가 많고 이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죠. 그래서 이때부터 왜 치료를 했는가 하면 이분이 어머니를 이제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하는데도 숨이 이제 너무 막 한숨을 해야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그 증세가 없이 굉장히 좋아지고 잠도 잘 잔다고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치료 후에 제가 뇌파를 아직 확보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자 40세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뇌파를 하면서 약 처방도 많이 나가요. 한의사들이 좀 호응도가 없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너무 보수적이고 자기가 하는 영역에서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는데 이분은 지금 남자 40세인데 처음에 공무원인데 저는 처음에 경찰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전주시청에 근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스트레스는 별로 없대요. 근데 등이 아파서 이제 어깨가 아파서 침을 맞고 나가면서 내가 입이 굉장히 쓴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이 치료만 받고 가는 분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한방에서 간의 화다. 그러니까 뇌파를 한번 진단을 해보자.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분도 역시 그냥 그 눈을 뜨나 감으나 뭐 뇌폐한시에나 이 뭐 델타파가 그냥 계속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고베타까지 굉장히 증가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감고 뜨고 상관이 없이 안에서 눈동자는 계속 움직여 버리니까 델타파가 이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이제 저는 이제 스트레스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공무원으로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베타가 이제 높기 때문에 이게 높으면 높을 수밖에 없지만은 안 높은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높으길래 게임을 합니까? 그랬어요. 게임.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게임을 전혀 모르니까 무슨 배틀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탁 나타나면은 총을 쏘아서 죽여야 되는 거래요. 그때마다 자기가 엄청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당신 뇌파가 이게 지금 눈을 감았으면은 안정이 돼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거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간화를 풀어주고 또 이제 퀀텀 적을 하면은 이제 그 순환 쪽에 이제 좋고 나쁨이 나오잖아요. 그거 딱 설명해주고 하면은 한약도 먹고 발효 마늘도 먹고 처방이 탁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저번 주에 이제 금요일인가 치료를 했는데 와서 좀 뇌파 치료 받아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번 주에도 안 나타났어요. 그냥 약만 이제 발효를 해서 보내고 마늘 발효액을 보내고 이제 그렇게 진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장 가면서 이제 게임 안 해야겠네요 하고 갔어요. 이제 그래서 뇌파 치료를 하고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진단을 했고 분석을 해보니까 고베타가 항진되어 있고 델타파가 이렇게 항상 나타나는 것은 불안장애, 수면잠애, 신체적인 이제 피로감 이게 이제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피로가 심하다고 브레인온 치료해야 되고 간화를 풀어줘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게임만 안 한다고 하고는 이제 약만 가져간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 제가 처방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진료는 했지만은 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분은 이제 원인을 뇌파로 분석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뇌파를 안 했으면 그 사람한테 게임 합니까? 이걸 성인한테 40 몇 살 먹은 사람한테 그 말이 내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환자하고 대화가 잘 되는 거, 소통이 잘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의사가 자기 보고 게임 합니까? 이러는데 무슨 배틀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이번은 저번에 이제 제가 그냥 프린트 자료로 드렸던 부분인데 48세인데 30살부터 정신분열증 약을 복용을 하는데 3년 전에 이제
사경이 좌측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말이 이제 사경이라면 그냥 목이 기울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증세가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놔도 이걸 사경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는 토틀리콜리스라고 하고 지금 이제 이거는 한자로 기울사자의 목경자인데 지금 우리 이제 의료 신청 그게는 기운목 한국말로 기운목이라고 이렇게 진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수련이 생활할 때는 이제 이 병 자체가 스트레스나 충격,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는 이제 시숙한테 돈을 많이 떼어갖고 못 받아내니까 이게 막 돌아가요 이렇게. 근데 신기하게 딱 잠만 자면은 안 돌아가요. 그런데 이분은 잠을 자도 막 돌아갔대요. 3년 전에. 그런데 이제 한방병원에 제가 근무했던 한방병원에 한 달을 치료를 했는데 아무 효과를 못 보고 이제 전북대 병원을 가니까 그 바리움 같은 안정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움을 쓰니까 낮에는 돌아가는데 밤에는 잘 때 그게 딱 잡히더래요. 양약을 쓰니까. 그런데 낮에 돌아간 그 상태로 지금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요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약 부작용으로 그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뇌에서 핵 부위에 문제가 있을 거로 추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도 처음에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데 경련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틱처럼 치료가 잘 되겠다. 제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했죠. 침 치료를 가볍게 하고 브레인온을 이제 보통 30분 하는데 한 시간 합시다. 그러니까 긴데요. 그래서 한 40분 하고 첫날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왔을 때 경과를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그때 뭐 본인이 뭐 하루 해갖고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는데 이제 두 번째 왔을 때 좀 좋아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고 왔을 때 이 잡고 오던 손이 안 잡고 와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하고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봤어. 왜 안 오냐고. 이제 안 나타나요. 그러는 거예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더 와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안 오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 뇌파를 제가 와야 이거 뇌파를 해볼 텐데 처음에 한 것만 제가 지금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만 델타파가 역시 많이 나오고 있고 좀 그래도 이 폐안시에 기초율동이 형성이 되려고 하면서 돼 있는 이런 정도인데 그렇게 이제 알파파가 이쪽 기초율동에서 많이 나오면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은 좀 비율적으로 파들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낳고 난 다음에 거는 지금 못 보고 있어요. 뭐 일이 바쁘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지금 3년 전 사경이 시작됐고 한 달 한방병원 입원했는데 치료 반응이 없었고 당시에는 수면 중에 나타났는데 그 후 바로 양방치료 약 먹자마자 수면 시에는 사경 증세가 없어지고 그 후로 이제 그 상태로 3년 동안 지속된 것이 브레인온하고 침, 제가 볼 때는 뭐 침은 부수적인 것이고 이 브레인온이 기저 핵 부위에 작용해가지고 틱이 없어지듯이 이제 기저 핵 문제가 부작용이 해결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간혹 팔 체질을 하는 분들이 막 떨리는 거를 팔 체질 침으로 치료를 그렇게 빨리 된 적도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침법이 기저 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브레인온이 틱이 빨리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치료된 그런 그 해결된 문제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좀 특이한 임상 치료가 잘 안 됐던 좀 고질적인 부분을 치료를 했는데 역시 지금 이제 컴퓨터에는 뉴로 브레인하고 뉴로 하모니 두 개를 다 깔았는데 하모니가 훨씬 더 이제 제가 캡처 좀 파악하기가 좋아가지고 지금 하모니를 쓰면서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환자하고 이제 속을 틀어놓고 이야기하기가 좋고 브레인온이 저게 이제 환자들이
기계는 조그매하고 너무 비싸다고 물어보고 가격을 물어보고 그렇게는 하지만은 이게 이제 치매 환자를 봐도 이 헤르츠가 2달 정도 되니까 1헤르츠가 올라가고 이런 반응들이 이거는 뇌파에서 대단한 그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최근에도 제주도에서 한 명이 오고 이제 전주에서도 그 도 사이트에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뇌파 좀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해가 2명을 6월 6일 날 오전에 제가 쉬는 날 이제 제주도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업자들을 통해서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명씩 그렇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한방계가 어렵다고 말만 하고 있는데 타개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임상 요구는 이제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